네, 좋습니다. 옹긴가 드림 최성우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번 주에 첫 번째로 이 데바나가리의 기본 자음 이제 들이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받고 뭐 간단한 이야기를 주절주절 했는데 오늘 또 어, 기타 나머지 데바나가리의 이제 관련 역사 같은 거 그리고 자음 다시 한번 간단하게 읽어보고 저희 뭐 너무 막 빨리 나가려고 뭐 그 조급하지 않으니까요. 그 다음에 자음에 따른 단어 몇 개 좀 더 읽어보고 그 다음에 모음 나갈 수 있으면 모음 나가고 그리고 이 산스크리트어 말고도 데바나가리를 쓰는 여러 이제 그 언어들이 있다고 했는데 물론 좀 더 간편화되고 그래서 저도 뭐 보면 글자가 좀 다르게 생기고 그래서 못 읽지만 그 외에 저번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원래 이 요가라고 하는 게 근본적으로 이게 종교라는 거죠, 원래는. 근데 그게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서구 사회를 통해서 변형돼서 소개 혹은 소비되고 있는지, 그거의 뭐 장점이 뭔지 문제점이 뭔지 그런 것도 잠깐 생각해 보면서 또 이 그 요가랑 불교랑 뭔 차이가 있는지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 제가 종교에 관심이 많은 편은 아니어서 다만 우리 챗 GPT가 아니고 저는 퍼플렉시티라는 걸 씁니다. 그게 요새는 AI가 너무 빨리 발달을 해서 뭐가 더 좋고 안 좋고 모르겠는데 퍼플렉시티가 좀 더 문자 위주로 좋았던 것 같아서 그걸 뭐 1년 동안 뭐 무료로 유료를 뭐 쓸 수 있는 뭐 그런 걸 가입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 어제는 챗 GPT한테 제가 멕시코에서 그 체게바라 카페를 갔거든요. 체게바라가 그 피델 카스트로랑 작당 모의를 하면서 야 우리 혁명을 일으키자 하면서 쿠바 혁명을 이렇게 해야지 막 하는 거잖아 하면서 한 1년 동안 들락날락거리던 카페를 이제 가고 그곳을 제가 이제 이 옹긴가 드림 홈페이지를 보시면 알겠지만 어학을 올리긴 하지만 저의 제일 취미는 그냥 보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그 이제 오토바이 타는 거 혼자 편집도 없어요. 편집도 그냥 그 원테이크로 이렇게 찍어서 올리는 게 있는데 거기를 위한 썸네일을 위해서 챗GPT한테 원래 이제 그 코르타사르가 아니고 체게바라가 타던 오토바이가 뽀데로사라고 해서 파워풀한 강력한 그런 뜻의 이름을 가진 오토바이 별명이었는데 그거거든요. 그걸 타고 있는 체게바라 모습을 찍어줘 하니까 처음에 너무 컬러풀한 사진으로 찍어주길래 아니 좀 옛날 거인 척 해야 되니까 흑백에 좀 실금좀 가게 찍어줘 만들어줘 하니까 되게 잘 만들더라고요. 진짜 AI 시대가 아니었으면 체게바라가 이런 오토바이를 탔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서 유튜브도 올렸으니 심심하시면 봐보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관련 설명 조금 일단 먼저 뭐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데바나가리가 그래서 저희가 이미 배우고 있었지만 뭐냐라고 하면은 이 저희 저번 시간에 이제 배웠죠. 이렇게 하면 얘만 하면 다 아이고 이거 넘어갔어. 잠시만요. 이렇게 하면은 펜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얘는 다고 그다음 바, 나, 가 이렇게 되는데 오늘 좀 느리네요 컴퓨터가. 근데 위에 요걸 하면은 원래 그 아부이다 문자는 기본적으로 아 모음이 포함되어 있는 건데 이제 다른 모음으로 바꿔줄 때 이 위에 이렇게 꼬다리 이렇게 달아주면은 이게 애가 돼서 대바 나가 뭐 요렇게 꼬다리 달아주면은 지금 잠시만 이게 좀 왜 이렇게 음, 딴 것들 뭐 끌 수 있는 게 있나? 지금 워드를 잠깐 꺼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컴퓨터가 생각보다 좀 느리게 반응을 하네요. 한번 껐다 켰어야 됐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냥 해보죠. 예, 여간 그래서 이걸로 쓸까? 이걸로 쓰면 좀 더 좋을래나? 예,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됐네요. 대바나가리 그렇게 되는 거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게 대바가 신이고
나가라, 나가리 뭐 이런 것들이 도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뭐 신의 도시다 라는 의미를 갖는다. 뭐 그냥 문자는 뭐 그냥 제가 붙여 쓴 거고요. 이게 이제 하나 그 저번 시간에 봤던 것처럼 굽타 문자에서 와서 그 아부히다라고 해서 아가 포함되어 있는 여러 그 꼬부랑 글씨들 중에 하나가 하나의 체계가 돼서 이후 지금은 산스크리트나 프라크리트 그 이전에 쓰는 언어나 힌디, 뭐 마라ठी, 네팔어, 콩가니 등등 뭐 여러 이제 인도 및 남아시아 언어를 표기하는데 쓰였고 쓰이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산스크리트어의 문학과 종교서적 기록에 널리 사용되고 있고 이후에는 힌두교, 불교, 자이나교 경전 표기에도 중점적으로 채택되었다. 이 산스크리트어로도 사실은 저번 시간에 말을 했지만 무조건 이 데바나가리로 쓴 게 아니고 이 얘네들은 그 구술 전승의 그 전통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같은 브라만에서 이제 그 인도 철학의 그 종교적인 텍스트를 보통 구술로 전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인도의 그 넓은 지역에서 다 똑같이 이 데바나가리 문자를 쓴 게 아니고 그 안에서 그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서 각자가 원하는 어떤 문자, 벵갈 문자나 뭐 이상한 것들로 쓰기도 하고 산스크리트 그렇게 썼다. 다만 이게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그 아리안족 그러니까 인도 유럽어 쪽에 그 영향이 있는 그 인도의 저 서쪽 부분에서 이제 더 영향이 있고 나중에 사실 근대화 시기에 이제 서구의 학자들이 이제 인도 유럽어라는 큰 토대 안에서 묶으면서 자기네들의 편의가 사실은 좀 더 들어가고 거기 뭐 인도 쪽 그쪽 지역의 학자들이 협력을 하면서 지금에 와서는 뭐 거의 이제 주 문자로 채택이 되어서 쓴다. 하지만 한글이랑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그렇게 이 문자로만 그 힌디어나 이런 것들이 쓰인 게 아니고 나중에 오히려 이것을 새롭게 그 데바나가리로 기록하고 문자로 남기게 되었다. 그전에는 이 음악성과 이런 것들을 갖고서 구술 전승의 성격이 좀 더 강했다. 그리고 왜 이후에 중세 이후에 왜 힌두교, 불교, 자이나교 경전 표기에도 중점적으로 채택이 되냐는 말을 하면은 불교는 원래 우리 시타르타 아저씨가 그 아저씨라고 하면 혼나나? 뭐 여간 그분께서 그 이제 그 브라만을 이제 그 절대적 실체의 합이라는 어떤 그 종교가 갖고 있는 카스트 제도의 문제나 폐단 같은 것을 보고 자기 역시 거기에 최상위 계층에 있었지만 이제 그 인도 철학하고 그러니까 불교랑 되게 비슷한 저 윤회나 여러 가지 사상들이 있는데 그거에서부터 나와서 결국은 브라만이라는 그 단일자, 최초일자를 부정하고 그 공간을 이제 공으로 치환하면서 이제 뭐 색즉시공이든 뭐든 뭐 여러 말을 하면서 불교의 언어를 설파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도 결국 그 산스크리트어는 실제 사용되는 언어가 아니고 종교 제례의 언어가 되면서 말씀드렸듯이 원래 히라보나 이런 거는 그러니까 고전 그리스어는 소크라테스식 방언이 따로 있고 뭐 아리스토텔레스식 방언이 따로 있고 그 호메로스식 방언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히라보로 텍스트를 읽으려면은 뭐 코인의 히라보라고 해서 기본적인 걸 하나 배우고 각각의 그 작가에 따라서 이제 방언의 이제 그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배워서 따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작가마다 그거를 따로 배워야 되는데, 아니면 따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 산스크리트는 다 하나로 일치돼 있다. 그만큼 이제 너무나도 그 인도 철학 혹은 그 인도 종교의 그 브라만의 그 사상을 담지하기 너무나도 이제 최적화돼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서 여러 이유로 벗어나기 위해서 결국 그 부처님은 어, 그, 이, 그, 이 특수 계급들의 언어인 이제 산스크리트어가 아닌 자기네 동네 그 속어로 설법을 이제 알리기 시작했다.
근데 그 설법이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정말 부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이 썼던 모국어로 남아있냐라고 하면은 그거는 사실 알기도 어렵고 그렇지 않은 걸로 말을 합니다. 다만 이것도 또 저기 그 동인도 쪽으로 넘어가면서 부처님의 설법이 넘어가면서 그 저기 뭐야 그쪽에 이제 서인도 쪽이죠. 서쪽에 있는 빨리어라고 하는 속어가 그 이제 부처님이 쓰던 마가타어 쪽이랑 좀 비슷한 방언 중에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초기 경전을 말을 할 때 그리고 그쪽이 기록이 좀 더 남아 있다 보니까 그 빨리어로 된 어, 경전들을 이제 좀 초기 불교나 스리랑카나 뭐 이런 쪽에서 이제 보는 걸로 알고 있다. 다만 그렇죠. 애초에 그 이 당시에 어떤 그러니까 언어라고 하는 거는 종교성과 철학성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그 주가 되는 언어이기 때문에 결국은 단순히 저희가 지금 배우는 것처럼 언어를 1대1로 AI로 번역 가능한 그런 언어가 아니고 정말로 너가 그 종교의 그 에센스를 그 정수를 이해를 하고 깨달아서 그 언어를 단순히 문자에 그 치우쳐서 보는 게 아니고 깨달은 사람의 눈으로서 보고 그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가? 이제 좀 더 중요한 그 요인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도 계속 구술 전승이 좀 더 우선시 됐고 그러다 보니까 불교 경전도 결국은 이게 정말 오리지널 텍스트다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당시 인류 역사상 제가 봤을 때 가장 위대한 번역가가 누구냐라고 하면은 뭐 제 이름을 거론하고 싶지만 뭐 저보다 이제 아마도 뛰어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당연히 뛰어날 수 있을 사람이 그 쿠마라지바라고 하는 그 위대한 번역가가 있죠. 그러니까 이 산스크리트어를 원래 중국인도 아닌 사람입니다. 이 생목인이 그 한문으로 모든 그 유마경이나 금강경 이런 것들 번역한 사람으로 유명하죠. 그러면서 왜냐면 그 당시에는 불교적 세계관이라는 게 중국어에 이제 익숙치 않을 테인데 그걸 만들기 위해서 오히려 산스크리트어에는 없는 개념이 뭐 지옥, 극락, 뭐 함수 여러 단어들을 만들면서 어 한문 어권으로 해서 그래서 그게 이제 뭐 대승불교니 뭐니 하면서 중국 그 불교의 그 본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딱 언어가 딱 그 이게 핵심 언어가 없기 때문에 어디든 그 물론 그러면서도 그것들을 비교하면서 부처님의 뜻에 더 가깝게 이해하기 위한 작업들은 있는데 예를 들면 뭐 빨리어로 그럼 부처님의 모든 말씀이 다 있느냐라고 하면 없는 것이 이제 그 한문으로서 오히려 그 불경이 발견되는 것도 있고 이게 나중에 다시 쓰여지는 것도 있고 대부분의 이제 문헌학하다 보면 그런 게 좀 재밌는 것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성경도 원래 뭐 기본 저자가 6명이다 뭐 이런 거 하면서 뭐 텍스트 스타일이나 이런 거 분석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그 불경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잠깐 얘기한 구마라지바의 번역을 요새 사람들은 막 한국의 어떤 스님도 뭐 구마라지바의 번역을 잘못했다 뭐 이런 사람들도 가끔 있었던 것 같은데 불교 공부를 오래 한 사람일수록 가장 위대한 번역가는 이제 구마라지바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근데 요새식 어떤 영어 자막 보고 아예 저 자막 틀렸어요 이런 사람들 많은 시대에서는 음, 좀 다르게 보여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텍스트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경우도 있고, 분량도 바뀌고, 그런데 결국은 그런 문자에만 치우치지 않고, 정말로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핵심이 뭔지, 결국은 근데 그걸 알려면 모든 이제 철학과 문학과 그런 종교의 가장 위대한 텍스트의 번역은 모든 문학이 아닙니다. 모든 문학이 과연 그렇게 위대할진 전 모르겠고, 제가 아는 문학 중에 그렇게 위대한 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은 어, 그, 결국은 부처님이 말을 하는 것처럼 자기 스스로도 부처가 되지 않으면은 그 텍스트의 번역이 불가한 것으로 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마라지바를 문자 반야에 도달한 사람이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하고, 그래서 똑같이 부처라는 게 그러니까 시타르타만을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무드라고 하는 게 그 산스크리트에서 깨닫다, 알다, 이해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묻다 하면은 묻다 하면은 그게 이제 깨달은 자, 안 사람 이런 뜻이 되기 때문에 진정한 깨달음을 이제 그 얻게 되면은 그 사람도 그리고 그 깨달음을 문자를 통해서 얻으면 뭐 여러 반야들 있잖아. 제가 약간 거까지 열심히 외우진 않아서 근데 여간 문자 반야를 이룬 사람이 이제 번역을 한 게 바로 그 구마라지바의 번역이다. 그 외에도 저희가 손오공과 현장법사라고 하는데 그 삼장이라고 하잖아요. 삼장이 현장이랑 뭐랑 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법사가 번역한 것들도 있고 번역자는 사실 의외로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가장 위대한 번역가를 구마라지바라라고 하면서 금강경이나 이런 건 아직도 한문어권에선 그 저기 뭐야 구마라지바 번역을 기본 번역으로 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을 정도로 그래 위대한 번역가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불교 전승이 꽤 오래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조금 불경 번역이 정말 다 잘 돼 있느냐라고 하면은 사실상 그러니까 저희가 아는 한글로 쓰는 한국어라고 하는 거는 결국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대한민국이라는 명칭 자체가 이제 저기 뭐야 뭐 또 딴 것들이 있지만 이제 북한과 나눠지고 저희가 아이덴티티가 한국이라는 걸로 굳어지는 거는 결국 그 2차 대전 이후잖아요. 1950 아니죠. 그 다음에 한국 전쟁까지 있었으니까 1900 몇 년이죠. 55년이고 54년인가 그때부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사실상 번역이라는 게 이제 구체적으로 되기 때문에 지금 당연히 이제 동국대를 기반으로 해서 그 뭐죠? 모든 불경을 재미나게 이제 그 한문어권을 이제 일본에서도 도쿄대학 위주로 해서 다 번역이 다 돼 있고 도쿄대학 가면 누구나 그 참조할 수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뭘 쓰기 위해서 이것저것 비교하다 보면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 동국대학교 그 사이트에서도 그 어디 들어 찾으면 나옵니다. 그 불교 초기 경전하고 다 비교해서 이렇게 번역들이 놓아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해도 결국은 이제 100년 사이에 그게 다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텍스트가 그렇듯이 그 번역을 다 문자 반야에 이른 사람이 했을까요? 라고 하면은 조금 이제 아닐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번역을 새로 해야 될 이유가 있을 테고 모두가 구마라지바가 될 수 없으니까요. 여간 뭐 그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번역이 아주 나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다. 근데 몇몇 이제 초기 불교의 그 경전이나 그런 것들은 오히려 지금도 뭐 스리랑카 쪽에서 있는 것들을 뭐 받아서 다시 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여기 불교의 언어는 원래는 요 말 때문에 했네요. 그 산스크리트어가 아닌 다른 그 일반 속어들로 썼다가 나중에 이렇게 산스크리트어나 한문이나 이런 걸로 다시 채택돼서 경전을 다시 만들었다.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17, 19세기에 아까 말한 그 규범적인 그 개정을 있으면서 지금 우리가 아는 그 데바나가리가 그 서구에서부터 시작한 근대화와 함께 온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 이어서 보죠. 그래서 산스크리트어가 그러면 뭐냐? 결국 데바나가리는 문자고 산스크리트어는 여기 산스크리탐 하면 크리가 원래 만들다라는 뜻이어서 크리타가 과거분사로 만들어진에서 것이고 산이 그 영어에서 그 싱크로 할 때 씬이랑 같은 어원이거든요. 온전히 통일된 뭐 개갈된 그런 거여서 온전하게 잘 만들어진 것이다. 뭐 그걸 뭐 한국에서 뭐 성스러운 언어다, 뭐 범어다,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번역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뭐 워낙 뜻이 많으니까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 고대 인도에서 기원전 1500년경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그 인도 유럽어족에서 바로 그 아까 말한 아리아족이라고 하는 인도 아리아어군에 속하는 고전어로 여러 경전의 언어이자 그리고 얘네들이 아까 말을 했듯이 종교 언어로 오랫동안 있으면서 그 인도 전역에서 이그
제1 계급인 브라ਹ미 계급들에서 계속해서 이 언어를 하나의 언어로 이제 갈고 닦았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예전에 이제 파니니라고 하는 대단한 그 빵 이름 같은 아저씨가 파니니 문법 체계를 다 세우면서 그때 이후로 통일된 언어로 있기 때문에 거의 많은 어휘의 언천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원 같은 거 보면 이 아프간 헤라트 지역의 고대 아리아인들이 사용한 언어에서 시작되었고, 야 기원전 천년경에 리그베다, 베다라고 하는 게 그 노래 그런 거죠. 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 산스크리트어는 고대 아리아인들이 이제 인도 북부나 그 서쪽으로 그렇게 뭐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현지 문명과 융합돼서 어쩌고 저쩌고가 된 다음에 아까 말한 기원전 4세기경에 이미 최고의 문법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파니니라는 사람에 의해서 문법서가 완성되면서 고전 산스크리트어가 형성되었다라고 하는데, 아니 그러면 문법이라는 게 있으면 이게 또 여기도 하나 생각해 볼 게, 서양의 문법과 이 산스크리트어의 문법의 제일 큰 차이가 뭐냐면은, 그 원래 문법이라고 저희가 아는 언어는 그 그라마티카라고 해서 라틴어 문법을 말을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상과 사제라고 해서 그 자유학부라고 해서 원래 서구식 대학이라고 할 때 맨 처음 세 가지 길이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문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때 문법은 바로 라틴어를 다시 배우기 위한, 그러니까 이미 라틴어권이지만 라틴어에서부터 벗어나서 다른 언어를 쓰는 비모국어 화자들이 라틴어를 배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외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그 문법이라는 게 특정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전통으로서 저희가 세상에 아는 모든 문법은 다 그 라틴어의 문법의 체계를 따라서 거기에 대한 비교 언어학적인 방식으로서 일본이든 한국어든 다 서구에서 그 문법학자들이 최초의 한국어 문법 프랑스 선교자가 1896년인가 이때 그 한국의 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다가 알려진 걸로 알고, 일본이나 이렇게 좀 더 빨랐던 나라들은 뭐 17세기인가 16세기에 포르투갈 선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라틴어와 비교해서 문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문법이라는 거는 외국어를 보기 위한 문법으로서 나오는데, 산스크리트어의 이 파니니의 이 문법서라는 거는 외국어가 아니고 이미 걔네들 계급에서 항상 계속해서 보고 다른 언어를 위한 문법이 아니고 산스크리트 자체를 위한 문법에 너무나도 디테일한 뭐 발음 방식이나 모든 거에 체계를 잡아서 이게 지금까지도 있는데, 다만 저희가 산스크리트어나 이런 거를 배울 때는 그 뭐냐 뭐죠? 이 파니니 문법을 통해서 배우지 않습니다. 결국 저희가 대부분 배우는 방식, 아까 말을 했듯이 산스크리트어를 제대로 배우려면은 소리로서 배우지 글자로 배우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게 오히려 AI 시대의 어떤 보다 근본적인 어떤 언어 학습에 가까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왜냐면 그 소리 안에 진언이라고 하죠. 그 성스러움이 담겨 있거나 뭐 그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선 그런 것도 중요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고 서구적인 개념에서 보는 문법 형식으로 사실 이제 그 인도 어권 화자들이 아닌 그쪽에 이제 그 특수 계급의 사람들이 아니면은 이렇게 그 서구어적인 방식의 문법의 그 체계로서 접근해서 배우고 있다. 그런 것까지도 본 김에 말을 합니다. 자,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면 조금 이야기를 여기까지 하고 넘어. 인도 철학이 그래서 종류가 뭐가 있냐라고 하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제 정통파라고 하면은 여기 보면은 이게 여기가 이제 저희 모음 한번 그냥 읽어볼까요? 따라 읽어주시면 됩니다. 소리도 키고. 얘가 아인데 요거를 하나 써주면 이제 그 뭐야, 요거를 써주시면은 여기까지가 아거든요. 근데 요거를 하나 더 이렇게 그려주면 긴 아 발음이 돼요. 그래서 읽어볼까요?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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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얘만 쓰면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었죠. 사입니다. 사. 아, 아, 다, 얘는 따였죠. 따. 읽어볼까요? 따. 따, 따, 근데 이렇게 쓰면은 요거를 이렇게 붙여서 쓰면요. 사따가 아니고 얘가 아라는 음가가 사라지면서 이렇게 됩니다. 한 음절로 읽어볼까요? 스타. 따, 따, 근데 스타인데 요렇게 쓰면은 그 짧은 이 발음이었잖아요. 근데 요렇게 쓰면은
긴 이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다 읽어보면 아스티카, 아스티, 가, 그죠? 어, 아스티카. 아스티, 아스티카, 아스티카 원래 스tam이라고 하는 게 영어 스탠드랑 어원이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있다, 서 있다 그런 거여서 아스티카라고 하면 그 존재, 서 있는 그 존재를 믿는 거. 그러니까 브라흐만을 믿는 어떤 거여서 이건 나중에 좀 더 보죠. 너무 길게 되니까. 그래서 미맘사, 베단타, 뭐 삼키야, 요가, 니야야, 바이셰시카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놈들이 아스티카는 존재를 믿는 자. 그래서 원래 있는 그 베다의 권위와 영혼. 그래서 이제 그 영혼이라고 하면은 원래 아트만하고 이제 브라흐만 뭐 그 두 개 여기 그 저 무라흐난 이렇게 돼 있는 무라흐난 여간 무라흐만이라고 하는데 뭐죠? 아트만이 원래 숨쉬다 이런 건데 아트만과 브라흐만이 뭐 굳이 너무 번박하게 말하면 서구 철학의 개념으로는 아마 그 영혼과 신 뭐 그 정도의 이제 관계로 보면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영혼이라는 거 혹은 이성이라는 게 신의 일부가 인간에게 주어진 걸로 보기 때문에 그게 결국은 그 신에게 이제 귀속되는 걸로 해서 뭐 합일 이런 걸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여간 그렇게 해서 요놈들은 여기에서 말하는 모크샤라고 하는 개념이 물론 모크샤를 뭐 불교에서도 가끔 쓸 수도 있고 하긴 하지만 모크샤가 뭐냐면 해방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자기 개별자에게 갇혀 있는 게 아니고 결국은 그런 자기를 해방시켜서 어떤 절대적 실체인 그 브라흐만에게 합일되는 곳으로 가는 거. 그걸 이제 이 원래 인도 철학에서 말하는 해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주가 되는 게 모크샤가 돼서 있고요. 그래서 요가가 이제 또 아까 말한 그 서구 히피들이나 이런 것들의 영향으로 지금은 그냥 마음 공부 정도로 해서 뭐 그것도 되게 막 수련이라고 해서 멋지게 이제 사실은 상업적인 포장이 이제 있는데 그게 뭐 좋고 나쁘고가 아니고 당연히 이제 100세 시대에 너무나도 좋은 운동은 맞는데 근데 이게 그 정말 종교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기겁을 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거의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기독교 신자인데 신은 없어요. 약간 이러면은 그 짜증나지 않겠습니까? 그 기독교 신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약간 요가에 오토독스한 분들이 요가를 하는 놈들한테 너희는 다 잘못됐어. 그러면 좀 이해를 해주고 저는 그냥 요가가 아니고 그 신요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게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요가를 이제 가르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구분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뭔가 전통적으로 아주 오래전부터 우린 요가라는 거가 있고 구루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가끔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이런 곳에서 그래도 구분을 해야지 좀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를 저도 좀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러면 이 정통파가 아닌 인도 철학에서 어, 정확히는 이걸 이제 무협 용어로 하면 정파와 사파라고 하는데 저도 이제 그 철권이라는 오락을 할 때 이제 너무 얍실하게 해서 사파의 어떤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여가 인도 철학에서 비정통파는 아슈티카에서 나스티카가 되면은 나가 노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존재를 믿지 않는 자들을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존재를 믿지 않는 자들이 누가 있냐라고 하면은 바로 불교, 뭐 깨달은 사람들에 대한 그거고 자이나교가 그 어려서 사람 죽이고 뭐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차르바카 등등이 있어서 이거는 그 배다라고 하는 거에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즉 그 브라만과의 합의를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쉽게 번박하게 말하면 그 이상은 왜냐면 제가 알지 못해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아라고 해서 아트만이 그 아까 말을 했듯이 영혼, 자기, 나라는 뜻이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도 아트만이 아니고 아나트만이라고 해서 그것을 아니다, 나가 들어가면서 이제 무아라고 하면서 영혼의 실체라는 게 결국 브라흐만과의 합일이 되는 걸 말을 하는데 그게 아니다. 오히려 무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 니르바나, 열반이라고 하는 거는 브라흐만과의 합의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결국은 해탈에 이르는 어떤 방식을 말을 한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사실은 부처의 언어는 처음에 산스크리트어로 쓰여지지 않았다. 그런 것들까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한 걸로 모크샤라고 하는 거는 모크샤 이게 율은 자음을 우리가 배운 적이 있나라고 하면 이게 크샤가 그 까랑 샤라고 하는 어떤 자음 두 개가 겹자음이 되면 이렇게 독특한 우리가 안 배운 그 어떤 그 모양으로 바뀌는 경우들도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무치, 여기 무치라고 하는 이게 원래 얘가 마잖아요. 마 위에 밑에 요거를 달면 우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무치. 요거 쓰면 아 자음을 날리는 거거든요. 요게 짜라고 하는 단어였잖아요. 그래서 요거 두 개만 하면 마차라떼 할 때 마짜가 되는데 요걸 하면 무가 되고 차에서 알을 빼서 무치 무치 이렇게 해서 한 음절이 돼서 그게 풀다라는 뜻이 돼서 그러니까 자기를 개별자의 그 구속에서부터 풀어서 그 윤회에서부터 벗어나 자유로워지는 사태가 되는 거고 니르바나라는 말이 뭐냐면은 이렇게 이게 나에다 요거 하면 긴 이 발음이 된댔죠. 그래서 요게 신기한 게 받침이 여기 있습니다. 이게 원래 알 발음인데 니르 그다음에 여기가 바나 이렇게 돼서 니르바나에서 여기에서 니는요 그 원래 이끌다 혹은 멀리 그런 뜻이 돼서 바가 바라면서 저 멀리 바람이 불어서 그 자기라고 하는 어떤 불 켜진 것들이 꺼진 상태다. 그게 바로 번뇌와 소멸. 그러니까 왜냐면 스님 성불하세요 하면 속된 말로 죽으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개별자의 존재에서부터 벗어나라는 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로 해서 해탈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한국어에서는 그 둘 다 구분하지 않고 보통 사용하는데 바로 이 모크샤랑 니르바나 둘 다 해탈이라는 단어로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크샤는 좀 더 해방이라는 쪽에 가까운 거고 니르바나는 조금 더 불교적 용어로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뜻이 된다라는 걸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 또 이어서 봐볼까요? 버튼이 어디 있지? 잠시만요. 됐다. 그래서, 잠시만, 이게 좀 화면이 자꾸 이상하네. 네, 그래서 보면은, 아부기다 체계로서의 데바나가리라고 해서 아부기다는 저번 시간에도 말을 했듯이, 빨리 끝내보죠. 아라는, 뭐 몸이 이제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이 요가 배우는 분들 뭐, 발음 많이 할 때 오음이라고 하는 게 요게 아에다가 뭐가 아에다 우음이나 이게 섞여서 요새 쓰는 글자는 아닌데 이렇게 쓰면은 뭐 약간 그런 뜻이 돼서 이게 산스크리트 사전 찾으면은 맨 앞에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맨 처음 소리 뭐 히라버로 치면 알레프 같은 거죠. 영어로 치면 알파, 베타, A라는 걸로 해서 존재 시작. 뭐 왜냐면 그 성경에서도 알파이자 오메가요 하면 그게 A부터 Z까지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시작이라는 뜻도 당연히 갖고 갈 수 있다라는 걸 봤고요. 그다음 넘어 보면은 이제 슬슬 글자 자체를 보면 돼요. 좋습니다. 기본 자음들 저희 배웠었죠. 기본 자음 여기에서 다시 한번 본 다음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자음 잠시만요. 여기에서 봤던 것들은 이제 복습해보고 가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 혹시 뭐 지금까지 말한 것 중에 궁금하거나 질문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나요? 사소한 네, 건데, 네. 그 데바나갈이 지금 보여주신 거 폰트가 너무 예쁜데 어떤 폰트를 써야 이렇게 나오나요? 근데요? 예. 나 이거 그냥 저거 챗GPT한테 적어 달라고 했는데요. 아, 폰트가 몇 개 있는데 이게 그 폰트에 따라서 글자 모양도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음, 그냥 저도 얘네들이 그러니까 뭐 저도 이제 뭐 죄송합니다. 제가 산스크리트어는 공부 경력이 저도 이제 한 학기 꼴랑 지난 것밖에 안 돼서 경력이 짧아서 얘네들이 그러니까 쓰고 있는 일반 힌디어나 이쪽에서 쓰는 폰트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거에 따라서 아마 그것도 AI에게 물어보면 알려줄 겁니다. 근데 뭐 여하간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그다음 이어서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저희가 자음이라고 하는 거는 공기가 나오는 것을 혀나 뭐 이빨이나 뭐
뭐 입천장이나 입술이나 이런 걸로 막아서 그 소리가 터지면서 나오는 게 그 거식이 뭐야? 자음이라고 했었죠. 그러면은 여기 그 자음에 터지는 위치들은 똑같은데 조금씩 그 강도를 세게 하거나 약하게 하거나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것들 그냥 줄 따라서 한 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영국의 음부터 읽어볼까요? 까, 카, 가, 가, 나, 하, 그렇게 읽어볼까요? 읽어보시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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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 가, 카, 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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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 가, 나, 가, 하, 가, 가. 뭐가 정말 완벽한 발음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일관성을 갖고 다른 자음들과 다른 모음들과 구분을 할 수 있게 자기 안에서 익숙하게 발음을 하면은 결국 그 산스크리트어로 말하는 모국어 화자들도 지역에 따라서 발음이 조금씩 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알면 됩니다. 그 다음 읽어볼까요? 짜, 차, 자, 차, 냐, 야, 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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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자, 야, 차,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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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 야, 샤. 그다음 혀 말린 소리죠. 혀 뒤로 하는 소리요. 읽어볼까요? 짜, 타, 라, 타, 나, 라, 샤. 가, 까, 자, 어, 하, 짜, 가, 자, 나, 하, 아, 여, 나, 라, 샤. 그다음 이거 혀 끝을 이빨 뿌리를 밀면서 나오는 소리죠. 그래서 한국어 따 할 때 소리죠. 그래서 읽어보죠. 따, 타, 나, 타, 나, 라, 사. 아, 어, 따, 나, 따, 따, 아, 나, 나, 더, 라, 사. 그리고 그 다음 순음이라고 하는 건 입술 순으로 두 입술로 나오는 소리죠. 읽어볼까요? 빠, 파, 마, 바, 마, 바. 그 다음, 거기까지네요. 네. 빠, 바, 파, 바, 파, 바, 파, 파, 마, 아, 마. 좋습니다. 요것들을 저번 시간에 배웠죠. 근데 글자 저도 요새도 가끔 깜빡하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그래도 자기가 손으로 써보면서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배웠던 단어들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 단어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네. 그 타랑 다랑 정확히 차이가 뭐예요? 좀 더 부드럽게 발음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따, 타. 얘는 한국어로 치면 나, 다. 그러니까 예,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조금 더 부드러운데 H가 섞인 놈과 덜 부드러운데 H가 섞인 놈의 차이인 거죠. 그래서 요런 놈들이 실제 발음하다 보면 어떤 놈이 앞뒤에 또 그 음운에 영향을 주는 놈이 있냐에 따라서 치환될 수 있는 발음들이 있습니다. 뭐 요렇게 치환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로 알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어로 치면 얘는 따고 얘는 따에다가 좀 더 해서 타고 얘는 한국어 다보다 좀 더 부드럽게 해서 나에 가까운 거고 얘는 그걸 좀 더 해서 한국어 다보다 조금 더 H를 섞어서 다, 그 정도로 차이로 볼 수 있겠습니다. 됐나요? 좋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보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배웠었죠. 읽어보죠. 나라까. 날라가, 이게 나락으로 가다 할 때 나락이라고 하는 나라가 원래 인간이라는 나라하 나라 이게 인간이라는 뜻이어서 거기에 장소 접미사 카가 붙어서 인간들이 있는 곳 속세라는 건데 그러니까 왜 그게 나락으로 떨어지다가 됐냐면 그러니까 열반에 가지 못하고 인간들의 그 끊임없는 윤회 쪽으로 다시 빠져들다 해서 나락이라는 게 됐다고 했고요. 그다음 이거 요거 있으면 긴 발음이 된댔죠. 그래서 카샤야 아샤, 카샤야. 카샤야가 붉은색이어서 붉은색 옷을 입는 게 승복, 가사라고도 하는 거라고 했었죠. 그장? 뭐죠? 나가라. 나가라, 나가라. 대바 나가리 할 때 나가리랑 같은 어원인 거죠. 나가라 하면 도시고요. 그다음 이것도 아바따라. 아바따라, 아바따라. 따를 좀 더 길게 해줘야 되겠죠. 원래는 아바따라 하면은 아바가 아래로 그래서 트리 하면 트라벡스 뭐 트랜스 이런 게 다 같은 곳에서 와서 아래로 건너다 하면 강림하다 우리 뭐 그런 단어로도 쓰죠. 그런 거겠죠. 그리고
여기 읽어보죠. 마하. 마하, 마하, 마하가 그 마하 3배속 뭐 이런 거 할 때 마하 3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라 얘는 라자. 라지, 아, 라지. 라자가 왕이고 마하가 위대한이어서 뭐 징기스칸 이런 거겠어. 그래서 이 라도 길게 발음하는 겁니다. 얘는 라는 원래 요것만으로 이렇게 하면 이게 라라고 하는 단어죠. 근데 요걸 쓰면 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라주 하면 다스리다. 레심 그 레기훔 이런 것들이 다 같은 어원에서 왔겠죠. 그리고 읽어보죠. 얘는 하타. 하타, 하타, 그러면 뭐 이게 강제, 힘 이런 거여서 하타 요가라는 게 있어. 여기까지 저희가 저번 시간에 배웠죠. 이 복습하니 시간이 다 갔네. 그 다음 이어서 보죠. 그 다음 보면은 자 넘어가 보면요. 왜 안 넘어가시나? 잠시만요. 요걸 꺼야 되나? 자,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여기 그래서 이제 또 이어서 읽어볼게요. 여기 우리 배웠었죠? 빠인데 요거 하면 길게 되는 거였죠. 그래서 빠다. 빠, 빠, 빠다, 우리 그 매니큐어 말고 페디큐어 그러잖아요. 페디큐어. 그래서 빠다가 버터가 아니고 빠다가 다리라는 뜻입니다. 다리. 다리의 기본 형태고요. 그 다음 여기도 읽어볼까요? 요것만 하면은 아직 우리 살짝만 배웠지만 이게 아라고 하는 기본 모음만 쓸 때는 요 삼자 뒤에 요걸 쓰고 요거 하면 긴 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사나. 아사, 아사나, 그리고 요거 요렇게 딱 해주면 아라는 음가 날려서 그냥 자음을 받침처럼 쓰는 거죠. 그래서 요게 아스 하면 안다라고 하는 뜻인데 거기에 아나를 명사형 전미사를 붙이면 아사나 하면은 앉아 있는 거. 그래서 짜세 그런 뜻이 되는 거죠. 보통 앉아 있는 자세를 많이 쓰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얘는 우리 배웠었죠. 얘 바라고 하는 거였는데 또 길게 해서 바. 그리고 얘는 L 발음이죠. 라인데 길게 해서 바라사나. 아라사, 아나사나. 그리고 제가 요가를 안 해서 그냥 이거 인터넷에서 긁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요가 하시는 분들이 보다가 틀린 게 있으면 곧장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 요가를 제가 몰라서 발락 하면은 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발락에서 와서 발라사나라고 하면 아이 자세다. 그래서 뭐 애처럼 있는 자세겠죠. 인터넷 찾으면 나올 겁니다. 자세는. 그 다음 얘가 그 샤라고 하는 단어였었죠. 그래서 샤바사나. 네, 샤바사나. 샤바가 시체가 돼서 요가 하시는 분들인데 한국어로 뭐라고 읽나요? 이 시체 자세. 이 한국어로 발음할 때 보통 그냥 사바사나 그렇게 읽나요? 어떻게 읽나요? 샤바사나 그렇게 하나요? 김현경님. 사바아사나라고 읽어요. 뭐라고요? 사바아사나. 샤바사나. 그러게. 또 장음까지 해서 읽어요? 그렇게? 샤바사나 그렇게 읽나요? 그냥 사바아사나 이렇게 하는 그렇군요. 거. 네, 좋습니다. 그래서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샤바스. 그리고 이 샤 발음은 제가 이거 볼 때마다 헷갈리는데 저는 이렇게 씁니다. 이게 그 쓰는 곳마다 이 폰트마다 다른데 보통 제가 배웠을 때는 이 샤를 요렇게 쓰는 게 아니고 저는 요렇게 쓰는 걸로 배웁니다. 거의 비슷해요. 사실은 이게 뭐가 비슷한지 요거나 요거 여기까지입니다. 요게 둘 다 샤라고 하는 발음인데요. 샤바사나 하면 시체 자세고요. 그 다음, 그래서 여기도 읽어볼까요? 얘가 빠고 여기 샤가 나오는데 샤를 길게 해주는 거네요. 그래서 빠샤사나, 빠, 사바아사나. 아샤사나. 빠샤가 올가미 밧줄이어서 올가미 자세라고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게 따, 라는 길게 있고요. 나달라. 그러니까 요게 있다고 무조건 긴 게 아니고요. 어떤 자음들은 요게 없어도 아 발음이 되기 때문에 이건 좀 자음마다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나달라자까지 있네요. 나달라자사나. 나달라. 나달라자사나. 여기 나자사, 보면 느리트라고 하는 게 춤추다라는 동사거든요. 거기에서부터 와서 낮다가 여기에서부터 온 겁니다. 느리트에서 와서 낮다가 무용수고
뭐 나딸 라자사나 하면 무용수에다가 라자가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킹 오브 더 댄서 그러니까 포지션 오브 킹 오브 더 댄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영어랑 다르게 한국어랑 어순이 똑같은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포지션 오브 더 킹 오브 더 댄서가 아니고 무용왕 자세. 훌륭하네요. 그런 자세가 있다. 그냥 단어들 읽기 위해서 간단한 다른 변형이 없는 단어들을 찾아와 봤고요. 그 다음 또 이어서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아이고, 여기 좀 조작이 미숙합니다. 그 다음 읽어볼게요. 이게 왜 이러는 거야? 잠시만요. 참. 이거 딴 게 나와야 되는데. 됐다. 이렇게 해서 또 모르고 하나 넘어갔네. 여기 또 이제 읽어볼게요. 얘는 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에다가 이게 잠깐 이게 단어가 이게 그냥 이건 따인데 요게 붙으면 이거 뭐였지? 이게 우트라나사나인가? 김효경님 다시 한번 도와드릴까? 이게 복합 문자인데 자주 안 쓰는 거여서 쭉 뻗은 자세 뭐라고 하나요, 김효경님? 지금 킬 수 없나요? 문수혜님 혹시 김영경님 말씀해 주실까요? 뭐라고요? 그냥, 맞아. 이게 T가 두 개 합쳐져 있는 단어입니다. T가 두 개.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이게 그 발음 때문에 어떻게 해서, 원래는 이게 따잖아요. 그런데 두 개 합쳐져서 요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웃다가 아니고 웃다나사나 되는 거죠. 읽어볼까요? 웃다나사나. 우타나사나. 우따나사나. 이게 쭉 버든이 되고요. 그 다음, 여기 보면요. 이게 아까 따였었죠. 따가 길게 해서 그리고 요거 라 발음입니다. 따라사나. 혼돈사나. 따따사나. 따다가 야자나무여서 나무처럼 서 있다. 그래서 서 있는 자세, 산 자세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 읽어볼까요? 얘도 이제 나 길게 하는 거겠죠. 이게 있으니까 나바사나. 나, 나다사나. 에서 그 나바 할 때 나바가 그 내비게이션 할 때 거기도 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 히라버로 보면은 그 나우스라고 하고 하는 거나 여기 이제 배라고 하는 단어에서 와서 배자세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쉬운 단어들 일상어로 한국 사람들이 알 만한 걸 찾다 보니까 불교 용어보다는 요가 단어들을 좀 찾아서 참고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기본 자음들 좀 봤고요. 그 다음 또 이어서 봐볼까요? 그 다음으로. 자, 이 다음 화면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라. 이게 왜, 네,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배웠던 것처럼 기본 자음들 지금 다 봤고요. 그죠? 그 다음 이제 넘어가면은 이제 기본 모음들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모음. 여기 위에 있는 것들 읽어볼게요, 일단. 여기 기본 모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몇 개가 다 있는데 얘 읽어보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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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짧은 아로 읽어줘야 됩니다. 한국어는 짧고 긴 게 차이가 없어서 그냥 읽는 습관이 저도 모르게 나왔는데, 일본어나 이 어떤 언어들은 이 장음과 단음을 구분을 해서 뭐 한국어도 있다고 하지만 사실 아무도 지키지 않고, 그게 더 이상 그 뜻의 변별을 갖고 있지 않는데, 이 짧은 음과 긴 음을 구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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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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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이, 이는 어떻게 쓰냐면 아까 요렇게 해서 요렇게 되면 이게 나라고 하는 단어였잖아요. 그게 아니고 요렇게 해서 S를 그리는 것처럼 한 다음에 마지막에 꼬리를 요렇게 빼준다. 그러면 이게 이가 짧은 이가 되고 여기에다 위에 요거를 요렇게 달아준다. 긴 이가 되는 겁니다. 음, 그리고 이게 아까 근데 다른 단어랑 붙을 때는 아까 요거나 요거로 이렇게 변형이 돼서 오는 겁니다. 요것들이 잘 보면 여기 이렇게 변형될 만하죠. 된다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이게 믿음이 없으면 저희가 글자를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가 요렇게
두 개가 얘는 짧으니 얘는 긴 이를 할 때 자음과 붙을 때는 이렇게 변형되고 모음만 쓸 때는 그러니까 얘네들은요 요 뒤에 아 외의 놈들은요 자음하고 붙을 때는 요대로 쓰지 않고 다른 걸로 변형돼서 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모음만 쓸 때여서 생각보다 저도 다시 까먹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간 그렇게 배우는 거죠. 얘는 알파벳으로 쓰면 그러니까 요 아고 얘는 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얘는 이고 얘는 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했죠? 그리고 이거 이렇게 삼자 거꾸로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면 됩니다. 얘는 읽어보죠. 우. 우. 우, 근데 삼자 거꾸로 쓴 다음에 요거 이렇게 하나 내집어 주면은 뭐가 되냐? 긴 우가 됩니다. 읽어보죠. 우. 우, 우, 그렇게 되고 얘는요. 이거를 자음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요렇게 쓰면은 요 밑에다 썼나? 갑자기 그 기억이 좀 안 나네. 제 알파벳으로 요새 쓰질 않다 보니까 잠시만요. 이 밑에 보면 나올 텐데. 맞네요. 밑에다 썼네요. 그렇게 해서 여기 밑에다 쓴 위에가 아닙니다. 하면은 이게 그 R 발음에다 이가 붙여서 리 이걸 반모음이어서 모음으로 칩니다. 얘네들이. 그래서 리. 리. 그리고 리, 리, 요거 뒤에 리는 어떻게 쓰냐면은 요렇게 쓰고 여기 요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썼더라? 이게 뭐 여기 좀 쓰는 게 요렇게 해서 요렇게 쓰면은 짧은 리 발음이 되고 여기에 또 이거 한 번 더 꼬아준다 이렇게 그러면 리가 되는 겁니다. 읽어볼까요? 리. 리, 리. 리,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놈 보면은 이렇게 이거랑 이거 해서 이렇게 쓰면 이게 짧은 에 발음이 됩니다. 읽어볼까요? 에. 에. 에, 그리고 요 위에 또 꼬다리가 근데 얘랑 또 꼬다리 방향이 좀 다르죠. 이런 것들 나중에 이제 좀 익숙해져야 됩니다. 하면은 얘는 에. 에. 이, 네, 그렇게 되고요. 얘는요,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그 모음들이 겹쳐지는 건데, 어떻게 되더라? 여기가 아였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지? 잠시만, 저 모음만을 저도 잘 안 써서 이게 딱 붙으면 아는데, 그치. 이 애면은, 얘가 오가 됩니다. 오. 음. 5는요, 길고 짧음이 없어요. 왜냐면 얘는 이미 원래 있던 기본 모음이 변화돼서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삼자 쓰고 이렇게 쓴 다음에 요렇게 하고 요거 따로 요렇게 올려주고 요렇게 하면 오 발음이 됩니다. 오. 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오가 되면은 얘는 이제 요걸 하나 더 그어주면 오에서 또 발음의 변화가 돼서 이중모음화가 돼서 읽어보자. 아우. 아우. 아우, 네, 그렇게 읽어지면은 이제 기본 모음들 보게 된 겁니다. 잠시만요. 맞나? 화면이 좀 이게 된 것 같은데. 하면은 네, 맞네요. 그렇게 해서 여기 단어들 이제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단어들이 있냐라고 하면은 자, 첫 번째부터 다시 따라 읽어볼게요. 얘가 그래서 그리고 요 놈이 아. 하였었잖아요. 하인데 요게 이렇게 이제 이라고 하는 놈이 요게 요렇게 돼서 요로 오면 이게 긴 이 발음으로 바뀐댔죠. 그래서 읽어볼까? 아, 아. 이거 히, 잘못 썼네요. 요거 요렇게 길게 돼야 된다. 그다음 얘는 아. 사, 아, 힘사. 요거 좀 철자가 이거 제가 인공지능에게 맡기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그냥 힘사 이렇게 쓰면 되는데 요거는 그 M 발음이 이제 약간 변화되면서 M이 미음 받침이 아니고 그냥 콧소리로 바뀌어서 아힘사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힘사. 아, 힘. 힘사, 아, 힘사, 아힘사라고 하면 뭐 비폭력, 불살생 그런 뜻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데바나가리가 되게 어처구니가 없는 게 보통
언어라고 하는 거는 그 선형 여기까지만 볼까요, 일단? 그 언어라고 요거 말하고 끝내죠. 언어라고 하는 거는 제가 그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원래 그 선형 구조를 이루고 있거든요. 참, 이게 참 잠시만요. 너무 이, 이게 잘 안 되는데요. 선형 구조를 이루고 있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든 오른쪽에서 그 뭐야 뭐죠? 오른쪽에서 이거 안 되겠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든 위에서 아래로 가든 왼쪽으로 가다가 오른쪽으로 가는 경우는 일어나지 않는데 이게 재미난 게 히라고 하면 예를 들면 한국어도 히를 이렇게 왼쪽에 먼저 자음이 발음되기 때문에 히읗을 먼저 쓰고 이를 쓰지 이렇게 쓰는 경우가 없잖아요. 이걸 두고 우리가 히라고 읽으라고 하지 않잖아요. 한국어도 모음을 보면 오른쪽이나 아래에 들어가지 결코 왼쪽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조합을 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선형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 긴 발음은 재밌습니다. 오히려 앞쪽으로 넘어가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를 짧게 하면은 아까 봤듯이 요거 하고 이게 하라고 하는 단어인데 요렇게 요 놈을 붙여주면은 히가 되거든요. 히. 근데 그게 아니고 요 놈 다음에 요 놈을 이렇게 붙여주면 히라고 하는 발음이 되는 겁니다. 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힘사가 되고요. 여기까지만 그래도 다 읽어볼까요? 그 다음 읽어보자. 아난다. 나, 이제 슬슬 이상한 놈들이 나타나죠. 이게 겹자음이라고 하는 건데 요 놈만 치면 다였었잖아요. 근데 얘가 아나인데 아나 다음에 받침을 한국어는 였다가 써줄 것 같잖아요. 이렇게 막 써줄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고 받침이 뒤에 있는 자음하고 같이 붙습니다. 예, 또 산스크리트어는 이게 신기합니다. 그래서 아나 여기가 하나에서 받침이 되는 거예요. 아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난다. 그렇게 되고요. 얘도 아까 얘 요렇게 하면 이였었죠. 이 그리고 요 거지 같은 자음 보이시죠? 이게 n이 있고 d가 있고 이게 그 R 발음이 또 이렇게 합쳐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면 e가 있고 ndr이 이렇게 해서 느드르 이게 그다음에 마지막에만 아가 있어서 읽어보죠. 인드라. 인드라, 인드가 신기하죠? 요렇게 되는 겁니다. 인드라. 그래서 왜 팔주가 되는지 이유가 아시겠죠? 이제 이 겹자음들을 보다 보면은 슬슬 짜증과 함께 아리송해집니다. 저도 겹자음을 가끔 아직도 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인드라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는 이가 긴 이가 나왔네. 읽어볼까요? 이 이, 이 이것도 우리 안 배운 자음인데 이 바 위에만 쓸 때 이렇게 자음과 자음이 합쳐져서 아까 시 발음이 있었잖아요. 그거 해서 슈바가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읽어볼까요? 이슈아, 이슈바 이슈바라. 이슈바라 이슈바라라고 해서 뭐 이게 그 신이라고도 하고 아예 신의 이름으로도 쓰고 워낙 그러니까 아까 브라흐만이라고 하는 게 이 신이 도대체 유일자적 신이냐 이런 것들은 사실 저도 몰라서 물어봤는데 그거는 그 배다나 요 발전에 따라서 신의 의미나 이런 것도 개념이 조금씩 아주 디테일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딱 이거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영화 그 여러 신들이 다 모든 신이 다 브라흐만이다 뭐 이렇게 보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간 절대적 실체 유일자라고 하는 말은 좀 안 어울릴 수도 있겠는데 여간 그 가장 단 하나의 신 같은 개념입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 여기도 아까 이게 우였었죠. 그래서 얘가 우빠사나 우빠사나. 사나가 아까 그 자세 그런 건데 예배, 숭배 그런 뜻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우를 길게 할 때 이렇게 되는 데죠. 그래서 우 그리고 요게 요렇게 쓰면 이게 뭐냐면 이 라라고 하는 게 아 발음이 날아가고 받침으로 우르 이렇게 될 때 위에 요런 이상한 꼬리를 붙입니다. 이거 이제 차차 배워봅니다. 우르가 되고 그리고 요 삼자 같은데 붙여서 쓰지 않는 요게 아까 다라는 발음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르 다음에 다가 있고 얘가 바였었잖아요. 그래서 요게 합쳐져서 우르 근데 이 바가 이게 반자음 반모음이 돼서 이렇게 하면 우르두아 혹은 우르두아 이렇게 발음됩니다. 읽어볼까요? 우르두아
우르드와, 오르투아. 우르드바. 뭐 그거는 V냐 U냐는 라틴어에서도 원래 U랑 V랑 같은 음가였던 거 아시죠? 그래서 요런 것들이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뭐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서 발음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오늘 요 정도로 보고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기본 모음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밀리고 있는 느낌이 없잖아 있긴 하지만 충분히 잘 나가고 있으니까요. 다음 시간에는 뭘 배우냐면 또 이 기본 모음들 좀 더 이어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자음과 모음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오늘 하는 거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어떻게 연결되느냐 등을 배울 겁니다. 좋습니다. 이제 그 전반적인 그런 뭐 사실 처음에 좀 데바나가리가 뭔지 얘네들이 말하는 종교가 뭔지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냥 문자만 배워봤자 너무 막막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설명을 곁들였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더 문자에 집중을 해서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보고 혹시 오늘 것까지 중에 질문 있으신 분 있나요? 아, 우르드바가 잠깐 그 문수혜님 먼저 해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약간 이 오늘 해주신 수업 내용과는 살짝 거리가 있고 나중에 생각난 질문이라 그냥 괜찮으신가요? 편히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 아이폰에 이제 데바나가리 키보드를 추가하고 싶어서 찾아봤는데, 저도 찾아봤죠. 말씀하세요. 선생님은 어떤 걸 쓰세요? 왜냐면은 그거 힌디어 네, 키보드가 따로 있고, 네. 이렇게 네 개가 있는 거예요. 힌디어 키보드 하시면 됩니다. 그거 다 거의 다 그래요? 똑같은데,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몇몇 놈들은 그, 뭐야, 더 간소화돼서 아마 네팔어나 이것도 다 있긴 한데, 그냥 네. 결국은 일반적으로 쓸 때 힌디어 키보드로 씁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어.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도 인터넷 찾아보면 이게 데바나가리가 아무리 써도 그게 그걸로 쓰는 게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이거를 알파벳 표기 지금 좀 배웠잖아요. 알파벳 표기도 근데 위에 점 찍고 아래 점 찍고 뭐 길게 하고 이런 게 귀찮을 수 있잖아요. 그걸 뭐 대문자로 쓴다든지 알파벳 표기 방식도 세 가지인가 방식이 뭐 교토대학식 표기 방식이 있고 이게 방식이 몇 개로 논아지거든요. 그 중에 이제 자기가 익숙한 표기 방식으로 쓰게 되는데 결국 산스크리트어 하시는 분들은 알파벳 표기 방식 세개나 데바나가리식 표기나 이런 것들을 다 복합적으로 읽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이두성님 뭐 말씀하려고 하지 않으셨나요? 아닌가요? 다른 또 질문 없나요? 아까 남자분 목소리가 잠깐 겹쳤었는데. 전데 네. 그냥 마지막에 단어 우르드바 이게 울트라 그건지 해가지고 음. 모르겠습니다. 그게 약간 그러니까 비슷해 보이면 대강 킹리적 가심으로 찍어볼 수는 있는데 항상 맞는 게 아니어서 그 AI 형님께 한번 물어보시고 그리고 이게 말씀드렸듯이 인도 유럽어라고 하는 건요. 잠시만요. 약 좀 하나 먹을까요? 원래 이 유럽어들은 예를 들면 독일어나 불어는 맨 처음에 그 언어들을 배우면은 항상 배움이 어디로 올라가냐면은 저거 배우거든요. 뭐야 그 저기 스트라스부르크 선언이라는 걸 배워요. 왜냐면 그 샤를르마니 혹은 칼 대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정복자 샤를르마뉴 있잖아요. 이 아저씨가 여러 나라 부인들하고 새끼를 치다 보니까 독일어권 부인하고 해서 새끼를 하나 쳤고 프랑스어권 사람이랑 해서 새끼를 쳐서 그 왕의 주요 아들이 세 명이 있는데 세 명 중에 한 명이 너무 강해져서 남은 두 아들이 편먹고 싸우기 위해서 협정을 만드는 게 그 스트라부르그 선언서거든요. 그래서 그 협정이 재미난 게 불어권에는 상대에 대한 리스펙트로 독일어로 해서 문서를 쓰고 독일어권에는 불어로 해서 문서를 쓰기 때문에 그게 초기 이제 라틴어나 게르만어에서 이제 나와서 최초에 이제 프랑스어나 그러니까 불어 중세 독어라고 하는 그 형태를 갖추고 있는 최초의 문헌을 보기 때문에 스트라스부르크 그 선언을 이제 보게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아카이브가 실제로 남은 언어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 예를 들면 영어
영어, 독일어, 네덜란드어는 게르만어라고 하는 어족에 들어가 있고, 로망스 어군이라고 하면 라틴어, 이태리어, 뭐 불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가 들어가 있고 뭐 슬라브어라고 하면 폴란드어, 러시아어 이런 게 있어서 유럽어까지는 같은 우리가 친척이다라는 게 문헌학적 기록이 좀 남아 있는데 그걸 넘어가서 인도어가 유럽어랑 같다라고 하는 거 얘네들한테도 상당한 충격이었던 거죠. 그런데 문헌학적인 어떤 근거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데 아까 그 독일어에서 아트맨 하면 호흡이라고 하는데 여기 산스크리트어에서 아트만이라고 하면 영혼, 호흡 이런 뜻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알고 보니까 우리들은 한 형제였다. 그렇게 나눠져서 있기 때문에 어원이나 이런 걸 찾는 연구들이 있긴 한데 그게 절대적이진 않을 겁니다. 다만 이제 라틴어나 이런 거 어원이 너무 잘 돼 있는 이유가 오랫동안 문헌이 남아 있는데 그 라틴어마저도 사전이나 이런 것들을 공부하다 보면 이게 아리까리한 것들은 이게 정말 이 어원인지 논란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인도 유럽어를 보면은 어느 정도는 그렇게 예를 들면 그 우리 그 스타워즈의 요다라고 하는 것도 원래 유드라고 하면 싸우다라고 하는 이제 그 산스크리트어에서 온 걸 쓴 거거든요. 뭐 그런 것들은 볼 수 있지만 전체가 뭔지는 저도 뭐 궁금할 때마다 AI에게 묻고 하는데 좀 함정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AI는 많이 쓰시면 알겠지만 자기가 이미 어느 정도 전체 맥락을 이해해야지만 그 AI가 그 알루시네이션이라고 하죠.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죠. 그 헛소리를 가끔 잘 해대요. 근데 물론 이게 점점 좋아지고는 있는데 더욱 큰 문제는 너무 점점 좋아지는 게 정교해져서 제가 근데 이거 사실 저희가 모든 공부가 그런데 자기에게 저도 그렇고 제가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산스크리트어를 엄청 잘하는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래도 이제 인도 유럽을 오래 해왔으니까 뭐 그 기초를 가르치는 데는 어느 정도 제안을 해드릴 수 있다라고 해서 하지만 근데 그게 아니고라도 어느 분야에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게 뭐 그날 컨디션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뭐 정보가 틀린 것들이 오거든요. 근데 자기가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은 자동 교정을 하면서 어차피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AI가 틀리든 자기 앞에 있는 선생님이 틀리든 뭐 가끔씩 틀려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나이브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고요.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있나요? 없나요?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보고 다음 주에는 또 이 3강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두 수고하셨고요. 녹음을 일단 끄겠습니다.